네, 오늘은 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급하게 기자회견을 잡았습니다. 기자회견이라기보다 도민들께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이 폭염 속에 공사장에서는 안전을 우선해 주시고요. 또 지금보다 더 낮 기온이 올라갈 예정인데 공사 중지 등 안전 조치를 미리 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 무더운 삼복 더위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주명입니다. 오늘 저는 도민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경기도의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두고 이것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과장하는 것 아니냐, 또는 민선 9기의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일부의 오해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오해이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경기도의 재정 위기 상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선 8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만 편성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취임 직후에야 이 중대한 사실과 구체적인 재정 실상을 보고받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420만 도민의 삶과 직결된 이 중대한 재정 상황이 도 본청 또는 공공기관, 이런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실상이 공유되지 않았고 그 심각성마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법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 위기는 결코 일시적 위기가 아닙니다. 경기도는 당장 무려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예산 담당 부서의 내부 보고에 따르면 내년이 된다고 해서 상황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입은 줄고 의무 지출은 늘어나서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불과 2, 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서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위험을 미리 알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5년 경기도는 한 해 동안 총 3차례에 걸쳐서 약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의 9,460억, 지방채 발행 한도가 9,460억인데요. 99.6%에 육박하는 수치인 것입니다. 이런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부족해서 2025년 5월에는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기금까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후 3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서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588억 원의 재정을 통합 개정을 거쳐서 일반 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습니다. 끌어다 쓰고 이렇게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까지 예산만 편성해 놓고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안 통과시키고 금년 5월에 추경하면서도 그 추경 안에도 9월까지 예산만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석 달은 예산 없는 달이에요. 살림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정이 9월만 끝나는 겁니까? 10, 11, 12는 도정이 없는 겁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생 드라마 제목처럼 미생 예산, 미완 예산 아닐까요? 태어나지 못한 예산, 완전히 갖춰지지 못한 예산, 12달의 예산이 아니고 그냥 9달로 끝나는 미생 예산 아닐까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처구니 없어서. 근데 이처럼 세입은 줄어드는데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재정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49%에 달합니다. 지금 같은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머지않아 전체 예산의 60%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2년도에 190만이었던 것이 같은 기간 250만으로 늘어나면서 무려 60만이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복지비 지출이 엄청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5년간 고령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6.8%입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 5.4%보다 1.4%나 높은 것입니다. 엄청난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규모 인구 유입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가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재정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경기도 재정의 정상화가 절박한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우리 경기도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숨기거나 다음 세대에 떠넘기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께 제가 있는 그대로 보고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직접 만나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그 건의가 당장 반영될 수도 없고 아마 많은 토론과 논의를 더 수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도 의회를 찾아서 재정의 실상을 설명하도록 했고 또 지난번 도담소에서 도의회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들을 초대를 해서 함께 노력하고 위기 극복을 해내자 이런 공감대도 이뤄냈습니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만 기다릴 수도 없고 경기도만의 힘으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 의회와 31개 시군 또 1,420만 도민과 모든 공직자들이 원팀이 돼서 경기도 경제 공동체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2026년 8월 5일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합니다.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인 것입니다.